어릴 때부터 명석한 두뇌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영국의 헨리 포세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와 정치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25세였던 대학생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사냥에 나갔다가 아버지의 실수로 양쪽 눈을 잃은 엄청난 총기 사고를 겪었습니다. 한순간에 소경이 든 헨리 포세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의 실수로 아들이 두 눈을 잃었다는 죄책감과 비탄함으로 너무 괴로워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비록 자신도 힘들었지만 애써 웃으며 아버지, 비록 양쪽 눈은 잃었지만 머리는 남아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절망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늘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했고 일부러 활기차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점자를 익혔고 남보다 몇 갑절이나 더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쁜 척했던 그의 내면에 진짜로 기쁨이 가득 차올랐고 잊고 있던 꿈에 대한 열정도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훗날 영국에서 경제학자이자 국회의원이 되었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와 교통부 장관까지 지내며 사회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커밍워크는 사람의 성공 요인을 지능, 지식, 기술, 태도 4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4가지는 성공을 위한 절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란 어떤 일이나 상황, 삶의 환경에 대하는 옳다고 인정하거나 좋은 면을 보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커밍워크는 긍정적인 태도가 성공에 93%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공 공식을 선천적 특성 플러스 후천적으로 습득한 특성 곱하기 태도는 개인적 성과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선천적 특성에 후천적으로 습득한 특성 즉 성장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재능, 경험, 능력 등을 더한 다음에 태도를 곱하면 개인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천적 능력이 있어도 태도가 나빠서 마이너스이면 결과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센트 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입니다. 링컨의 생애는 실패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링컨은 인생에서 2번의 사업 실패와 10번의 선거 중에 7번 낙선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 20살 때 누이를 잃었고 27살 때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42살 때 둘째 아들 에드워드 53살 때 셋째 아들 윌리엄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평생에 정적이 따라붙어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링컨의 가슴속에 믿음의 불을 던져 주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링컨은 이 말씀을 자신의 생애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으로 사랑하였고 실패와 불행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불이 그의 가슴에서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라는 말씀처럼 가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불길이 치솟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긍정적인 태도로 실패와 좌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으나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2000번이나 실패했을 때 친구가 와서 실패해볼 만큼 했으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에디슨은 난 2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난 2000번이나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습득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로 발명왕이 되어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고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워진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고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반 컵의 물을 보고 낙관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고 비관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같은 조건이라면 낙관주의적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비관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공부나 사업,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힘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희망으로 절망을 극복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술과 분노로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삶에는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하지 않은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삶에는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는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세상에 알린 유명한 작가 조셉 머피는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온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의 조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도가 인생을 만듭니다. 행복한 태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불행한 태도가 불행한 인생을 만들고 좋은 태도가 좋은 인생을 만들고 나쁜 태도가 나쁜 인생을 만들며 불량한 태도가 불량한 인생을 만들고 선량한 태도가 선량한 인생을 만들며 슬픈 태도가 슬픈 인생을 만들고 웃는 태도가 웃는 인생을 만듭니다.